그 50억까지 불려가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거는 부동산 재테크. 부동산 재테크 신공주의들. 실질적으로 제가 소득을 벌어서 종잣돈을 마련하는데 기여한 돈은 한 6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그렇게 해서 투자해가지고 현금자산하고 합해가지고 50억이라는 게 자산으로 된 거고. 네. 안녕하세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시간 세미정의 부동산 클래스 세미정의 정재훈입니다. 오늘은 퇴직 6개월 만에 경제부문 베스트셀러 작가로 변신하신 50억 부자 아빠 정선용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선용입니다. 작가라고 이렇게 얘기가 좀 쑥스러운데 작가입니다. 저는 작가가 되기 이전에는 25년 동안 롯데마트에서 근무하다가 퇴직을 했고요. 퇴직한 이후에 뭘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서 글 쓰는 걸 했고요. 처음에 내던 책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는 바람에 그 덕분에 2탄, 3탄 해가지고 3탄까지 낸 작가가 됐습니다. 아유. 그래서 1년에 한 권씩은 책을 꼭 내려고 하고 있는 다작의 작가로. 정말 놀라운 점이 퇴직 6개월 만에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셨단 말이죠. 직장 생활 하시면서 어떤 집필을 좀 준비하셨었던 건가요? 책은 많이 읽었던 것 같고요. 글을 쓰는 건 블로그 정도만 꾸준하게 했던 거고요. 네. 퇴직을 보통 임원 같은 경우에는 그 전날에 대부분 통보해가지고 그 다음날에 짐 싸가지고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아, 바로요? 그 다음날? 후배들이 나와서 고생하셨습니다. 뭐 박수 쳐주고 이런 것들은 전혀 없고요. 그 다음 주 이제 월요일이나 이럴 때 정상적으로 이 회사가 돌아갈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보통 이제 금요일 밤에 통보를 해주고요. 아, 미리 이렇게 언지를 해주는 것도 없나요? 짐작을 하는데 나는 아닐 거야. 이번엔 넘어가겠지. 그 25년의 직장 생활을 이렇게 정리하다 보는데 이게 달랑 바나나 3박스밖에 안 될 정도로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온 이 시간들이 25년의 시간들이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 때문에 사실은 안에 있는 고민들을 갖다 글로 이렇게 풀어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운 좋아서 사람들이 많이 공감해줘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것 같습니다. 뭐 글쓰기에 대한 능력이 제가 뛰어났다던가 이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평소에 했던 조금의 반복된 습관들을 가지고 있던 걸 가지고 퇴직하고 난 다음에 충격 때문에 몰입했었던 거. 이 덕분에 좀 된 것 같습니다. 아, 네. 정말 그 퇴직 통보를 바로 이렇게 받으면 지금 현재 말로는 뭐 이렇게 현타가 딱 왔을 것 같아요. 네. 통보를 딱 받았을 때 가장 먼저 이렇게 들었던 어떤 생각 혹시 있으셨을까요? 사회적 죽음을 당했다. 사회적 죽음을 당하는 사형 선고가 딱 내려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대부분의 경우 직장인들은 매달 월급이 따박따박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얼마나 좋아요. 매달 따박따박 나오니까. 이 퇴직에 대한 준비를 전혀 안 해요. 퇴직에 대한 준비라도 미리 사전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없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월급이 그렇지. 이 명함 있잖아요. 이게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이 명함이. 근데 이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명함이 마치 내 거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퇴직하는 순간에 이것도 내 거가 아닌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건가요? 다 사라지고 그 회사를 뒤에 배경에 두고 제가 했던 거고요. 더 결정적으로 좀 사회적 죽음 같은 느낌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요. 인맥이 다 사라져요. 거의 한 99%가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밖에 나가면 너는 무조건 도와줄 거야. 너하고 나하고는 평생 가는 거야. 뭐 알코올로 형제되고 뭐 이랬던 그 무수한 형님 동생들이 연락이 다 끊기더라고요. 증발하는 건가요? 증발 끊기더라고요. 퇴직 딱 당하는 순간에 월급 사라지죠. 명함 사라지죠. 사람 사라지죠. 그러니까 사회적 죽음을 당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느껴지게 돼요. 굉장히 되게 힘든 순간일 것 같아요. 작가님은 또 그걸 또 극복해가지고 또 베스트셀러 작가로 또 이렇게 변신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직장 생활로 만약에 돌아간다면 이것만은 절대 하지 않겠다. 혹은 이것만은 내가 진짜 준비를 꼭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으실까요? 첫째 부분은 저는 일을 선택하고 시간을 선택하고 무언가 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들을 갖다 내가 할 수 있게 내 주도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 스스로도. 근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필요한 게 뭐냐면 공부인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는 학습이라고 해서 지식을 배우고 그걸 갖다 익히는 과정인데 직장에서는 그게 아니라 반대로 먼저 몸으로 익히고 머리로 정리하는 이런 공부를 해야지 사실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도록 공부를 더 열심히 할 거고요. 회사가 가만히 안 놔둘 텐데요. 가능할까요? 그 이전까지는 회사에 끌려가다시피 그러니까 내가 성과를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회사가 주어진 일만 꾸역꾸역 해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해서 회사가 절 터치하지 못할 정도로 저의 능력을 키워놓는 거 그게 주도권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퇴직 후에 쓰신 책이 왜 하필 돈 공부에 관한 책이었나요?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모든 공부들은 사실 일에 관한 공부였었어요. 그러니까 일에 관한 공부들만 해오다 보니까 이 일이 사라지는 순간에 그러면 날 지켜줄 게 뭔가. 나훈아 선생님이
대한민국 어게인쇼 나훈아 쇼를 하는데 그 3시간 동안을 막 공연하는데 너무 당당하게 공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퇴직당해서 직업을, 그러니까 일을 잃어버린 상황인데 저분은 저렇게 당당한데 나는 왜 이럴까? 보니까 그분한테는 저작권료가 그러니까 경제적인 소득이, 자립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 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창조적으로 하는 거예요. 공연할 때도 노래라도 했다고. 거의 쉽지 않은 일인데. 네네. 대신에 한 가지 내가 하고 싶게 내가 공연 기획을 하겠다. 저도 맞습니다. 그렇게 좀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그때 이제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때 그러면 가장 기본 바탕이 뭘까? 사실은 돈이더라고요. 돈이다. 그러니까 인정을 하지 않는데 많은 사람들이 네네. 인정하는데 사실 돈의 바탕을 두고서 해야지 내가 경제적인 자립을 가져가고 경제적인 자립이 결국은 삶의 자립으로 가져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돈에 관한 글들을 한 편 한 네네. 편 써나갔던 겁니다. 그래도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스트셀러도 되시고 이제 예. 문화 자본가가 되셨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소득이 들어오실 것 같은데 직접 네. 이렇게 되어 보니까 좀 어떠세요? 일단 그 소득이 근로소득을 벌 때는 사실은 매월 나오는 그 일회성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지금은 이제 저작권료는 네네. 6개월마다 한 번씩 나오긴 하는데 이게 계속 나올 것 같더라고요. 책만 팔리면. 오, 정말요? 뭐 직장 생활할 때보다는 금액은 좀 작긴 한데 소득의 질은 굉장히 좋아졌다. 그런 생각이 네네. 요 종잣돈을 모아서 재산을 불리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종잣돈은 얼마나 어떻게 모으신 건가요? 종잣돈 금액을 딱 얘기한다면 2007년도에 네네. 2억 3천을 모았었어요. 근데 네. 그 과정이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1997년도에 와이프하고 결혼했는데 이 이전에 이제 직장이 이제 혜태라는 혜태제가. 예. 네네. 근데 이 혜태가 97년도 11월에 부도가 났잖아요. IMF 때요? 예, 네네. 부도가 났는데 저희가 결혼이 97년도 10월 5일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얼마 있다가 이제 부도가 났어요. 그러니까 수입이 그때 굉장히 없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종잣돈을 모으겠다고 해서 와이프가 월 200만 원씩 해서 10년에 2억 4천을 모으자. 그래도 10년 만에 2억 4천은 안 됐지만 2억 3천까지 해서 모을 수 있었습니다. 종잣돈을 2억 3천까지 모으는 네.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었을 것 같은데 네. 더 대단한 건 그걸 이제 50억까지 불리셨단 말이죠. 네. 어떻게 그게 가능했었던 건가요? 그 50억까지 불려가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거는 부동산 재테크. 부동산 재테크. 예. 부동산 재테크 신공주의죠. 그때 당시 이제 2억 3천 있던 걸 갖다가 1억 5천을 갖다 대출을 받아서 3억 8천짜리 재건축 아파트를 그때 들어가서 어느 지역? 명일동이죠. 명일동? 예, 저는 계속 명일동. 강동구? 예. 또 5년 동안을 돈을 갖다가 제가 월급이 많이 올라가서 와이프가 한 3억 정도를 모아서 그다음에 전세 끼고 또 5억짜리 재건축 아파트를 했고요. 그런 다음에 바로 또 옆에 재건축 아파트를 해서 팔지도 않고 계속 이제 세 채를 바로 연속으로 이렇게 매수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실적으로 제가 소득을 벌어서 종잣돈을 마련하는데 기여한 돈은 한 6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그렇게 해서 투자해가지고 현금자산하고 합해가지고 50억이라는 게 자산으로 된 거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자산을 이루었다. 그렇게 보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자산 투자하실 때 왜 하필 아파트에 투자하신 건가요? 다른 어떤 투자 방법도 많았을 텐데. 저는 이제 역사를 좋아하긴 하는데 역사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인류의 가장 안전자산이 땅이 가장 안전자산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가 금, 그 다음에 집, 그 다음에 요즘 이제 달러. 네. 그래서 가장 안전자산은 저는 땅과 집이 인류 역사상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는 생각을 명확히 했어요. 요즘에 이제 도시화되고 하면서 집이란 아파트 형태가 그 중에서 유력하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이제 확장한 거죠. 그래서 저는 부동산 투자가 가장 안전한 투자라는 생각을 그래서. 네. 그러면 부동산 특히 이제 아파트를 딱 투자할 때 그럼 명일동의 그 재건축 이거다라는 이런 촉이 오셨나요? 살아본 데서만 보통 매수를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명일동의 지역에 오랫동안 살아왔고 집을 사기 이전에 전세로서 살아가지고 그 아파트에 대해서 명일동 지역이 어떤 상권인가 가장 명확하기 때문에 어떠한 구조이고 이 아파트의 편리성 이런 부분들을 다 검증을 하고 난 다음에 샀어요. 근데 대부분의 그 젊은 분들 아파트 사수로 간다고 그럴 때면 한번 가가지고 임장하고 부동산 중개소 가가지고 시세 알아보고 근데 시세 알아보고 그 아파트를 사는 거가 아니라 그 아파트 생활 내에서 어떠한 부분이 이루어지는가를 갖다가 그 몸으로 체험한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게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시세보다는 저는 직접 살아보고 이 아파트의 가치를 갖다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난 다음에 매수하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네. 종잣돈 2억 3천으로 세 채 아파트를 하려면 대출을 꼭 받으셨을 것 같은데 대출 계획 같은 거 혹시 세우시는 게 있으신가요? 전 대출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어떤 원칙이요?
30% 이상을 대출 금액이 넘어가지 않게 하겠다. 아, 전체 아파트의 30%? 그렇게 했던 가장 큰 이유는 경제에 어떤 파도가 이렇게 일어나면은 네. 거기에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레버리지를 많이 이용하게 되면. 그래서 30% 이상은 넘지 않게 하는 부분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기준점은 이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빚이냐. 다른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전 부동산 담보대출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받았습니다. 신용대출만 받았던 거예요. 아, 신용대출을 해준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이걸 갖다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갖다 검증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대소득에서 물론 좋은 직장이었기 때문에 가능한데 내가 받고 있는 소득이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만 계속해서 그 대출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원칙에 벗어나지 않게 해왔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막 금리가 막 올라가도 저는 전혀 흔들림이 없는 게 내 중심적으로 내 주도적으로 경제적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출은 빚이 들 수 있지만, 그러니까 빛나게 빚이 들 수 있지만 또 때로는 어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빛과 어둠의 사이에서 어떻게 기준점을 가져갈 거냐는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 정말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지금 왜냐면 우리 MZ 세대들 중에서 마음이 좀 급해가지고 영끌, 뭐 혼끌 이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아파트를 지금 꼭 사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렇게 50억 자산가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본보기를 딱 보여주셔가지고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작가님 이제 자산 규모를 보면 노후 걱정은 이제 딱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요즘도 뭐 재테크 좀 하시나요? 첫 번째 지금 세우고 있는 건 제가 지금 강남 좀 상급지로 좀 이동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내년쯤에는 대치정독에 전세를 일단 한번 들어가서 살아보려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살고서 난 다음에 아파트 매수하니까 그래서 그 강남 상권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을 한번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책을 쓰는 게 전 재테크라고 생각합니다. 펜만 있으면 돼요. 투자비용이 참 안 들어가는 재테크입니다. 그래서 80대 때까지는 한 30권 정도 써서 30권에서 나오고 있는 저작권료로 한다 그러면 그것도 노후에 충분한 재테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멋지십니다. 딱 들어만 봐도 이루실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이제 평범한 직장인에서 이제 50억 자산가로 거듭나신 이제 정선영 작가님의 투자 비법을 들어봤는데요. 이번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